안녕하세요. 학부모님, 학생 여러분. 수시 원서 상담을 앞두고 방법이나 상황을 잘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뭘 어떻게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수시 상담 전 준비 사항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대학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내 아이의 성적이 혹은 내 성적이 어떤지, 그리고 또 가고 싶은 학교가 어딘지, 그 학교의 입시 요강이 어떤지, 나의 혹은 내 아이의 강점이나 약점이 무엇인지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정보를 정리해서 수시 원서 준비를 하면 되는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의 아이가 아니고 내 아이니까, 다른 사람 아니고 내가 갈 대학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 정도는 준비를 하고 상담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 영상은 개인적으로 여러 곳에서의 정보를 모아 만든 개인적인 영상이기 때문에 배포는 절대 금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황금돼지떼 아이들이라 올해 수험생이 4만 명이 증가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4만 명으로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작년 입결을 보실 때 보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혹은 내가 2등급 때의 성적이라면 작년 입결에서 0.08 내지는 0.09 정도를 더하여서, 그 다음에 3등급 때의 성적이라면 0.12, 0.13 정도를 더하여서 입결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유니브 클래스에서 들었어요. 수능도 마찬가지로 수능 전까지 모의고사에 들어오지 않는 재수생들이 5, 6만 명이 된다고 하니까 6월, 9월 모의고사 성적만 믿고 준비를 하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각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25학년도 입시 결과, 그러니까 작년 입시 결과를 확인하실 때는 바뀐 입시 요강이나 모집 인원 변화, 학과 통폐합, 최저 유무 변경 같은 학년도별 특이사항을 고려하셔서 보셔야 하고요. 왜냐하면 뭐 작년에는 수능 최저가 이랬는데 올해는 수능 최저가 이렇게 바뀌어서, 아니면 혹은 뭐 작년에는 모집 인원이 몇 명이었는데 올해는 모집 인원이 늘었으니까 뭐 입결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하시면서 고려하시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파일을 작성하고 관련된 입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은 아이들 단톡방에 공유를 해 두었어요. 이 대학이 어떤 곳인지, 인지도나 학생들의 평가는 어떤지, 뭐 이런 것 등은 대학 백과에서 보시고요. 그리고 입결을 판단하실 때 작년과 올해가 이런 점이 달랐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래서 좀 높지 않았을까, 혹은 작년에는 좀 이렇게 낮았지만 올해는 이런 게 바뀌었으니까 좀 높아질 수 있겠네 하는 그런 입시 요강 변화 비교하는 동영상도 링크를 걸어 두었고요. 그리고 대입 수시 모집 요강 지역별 검색기를 가보시면 지역에 있는 그 대학들의 수시 모집 요강을 직접 바로 볼 수 있는 검색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것은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각 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작년 그리고 그 전해들의 입결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니브의 단체 가입을 할 건데 거기에 가입을 하면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13회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그 대학의 기준으로 내 내신 성적이 몇 점인지 등을 검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대학 어디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에서도 또 역시 대학별 내 내신 등급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서 작성을 위해서 몇 가지 준비 단계를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내 아이 혹은 나의 특징을 정리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프로파일을 필수적으로 작성해 보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이때 항목은 정량적인 것, 정성적인 것, 그 다음에 기타 고려사항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정량평가 점수는 내신 점수 평균, 과목별 평균, 모의고사 점수 같은 것들이 있겠고요. 정성평가는 생기부 관련이겠죠. 그리고 그 외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내가 면접을 얼마나 잘 볼 수 있을 것인지, 내가 농어촌 특별전형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내신 점수를 산출할 때 주의할 점은 대학별로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국영수 4과 평균 등급은 어떤지, 나의 성적에서, 그 다음에 국영수 4만 더했을 때는 어떤지, 국영수 과를 더했을 때는 어떤지, 진로 선택 과목 A의 개수는 몇 개인지,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이 몇 개가 들어가는 데가 유리하겠구나, 아니면 진로 선택 과목을 전부 다 보는 데가 유리하겠구나, B는 몇 개인지, 혹은 상위 10개, 내가 점수 잘 나온 10개 과목의 평균만 보는 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잘 받은 상위 12과목 평균만 보는 학교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해두는 것이 좋아요. 이때 특정 대학의 계산법에 따른 내 성적은 담임 선생님께 문의하시거나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을 보실 때 주의할 점은 가장 잘 본 성적을 보면 안 된다는 당연한 얘기인데요. 꾸준히 급격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 3개 모의고사의 변화 추이를 보고 100분위 점수와 등급의 평균, 그 다음에 최고값, 최고로 잘 봤을 때의 점수, 최소로 못 봤을 때의 점수, 이런 것들을 영역별로 정리를 해서 그 편차가 평균이랑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편차가 너무 많이 나는 경우라면 수능 때 그 평균값이 안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차가 아주 많이 나오는 경우의 학생이면 정시를 믿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기부 정성평가는 3학년 2학기까지의 나의 창체, 교과세 특, 행발 등의 문구를 분석하는 건데 평가 요소는 거의 많은 대학들에서 학업 역량, 진로 적합성, 자기주도성, 공동체 역량 정도로 나누고 있어요. 학업 역량에는 학업 성취도, 탐구 역량, 학업 태도 등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학업 성취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볼 사항은 주요 과목의 등급이나 성취도, 표준 편차 등이 어떠한가. 그 다음에 탐구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업 참여, 발표, 과제, 수행 등에서의 적극성과 꾸준함이 드러나는가. 그리고 학업 태도를 알기 위해서는 교과 기반의 심화 탐구, 보고서나 실험이나 발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내가 거기에서 그 활동에서 주도성이 드러나는가. 그리고 진로 적합성으로 넘어가서 전공 연계 교과 선택 측면을 보려면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연계 학습을 시도했는지가 드러나는지, 그 다음에 전공 연계 성취도를 보려면 진로 관련 교과목에서의 성취 수준과 태도가 일정하거나 우수하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진로 탐색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관련 직업군 탐색한 활동이 있는지, 인터뷰나 자율주제 탐구나 진로 독서처럼 진로 활동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기주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자율활동의 기록이 되게 구체적이고 실제 활동을 어떤 것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지,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활동, 예를 들어 자율동아리나 주제탐구 프로젝트 같은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런 걸 위주로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을 보기 위해서는 소통 및 협업을 보기 위해선 공동 프로젝트나 모둠 활동이나 행사 기획 등에서 협업 태도가 드러나 있는지, 그 다음에 리더십 경험으로는 역할 수행이나 모임 운영 같은 것에서 리더십이 드러나는 그런 진술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배려 및 책임감을 보기 위해서는 나의 공동체의 규칙
준수가 어땠는지, 그다음에 갈등을 조정하거나 뭐 이런 경험이 있는지, 배려적인 행동의 구체적인 사례가 생기부에 드러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1에서 5까지의 척도를 놓고 평가를 해 주셔도 좋고요. 1에서 5까지 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러면 5점이 너무 힘들면 상중하 정도라도 평가를 해보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정성평가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종합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의 판단을 위해서는 좀 이런 특징을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다음에는 나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일반고이고 내신이 4.3이야. 국어는 좀 강한데 수학은 좀 약하니까 문과 전공 중에서도 뭐 수학을 많이 보는 경제나 경영 쪽은 좀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생기부 주제에 국어와 미디어 관련해서 좀 일관성이 드러나 있네. 그다음에 모의고사는 국영탐 이런 것을 국수영탐을 이런 것을 봤을 때 뭐 한 개가 4의 조건을 충족시키네. 뭐 혹은 뭐 2합 10의 조건을 충족시키네. 뭐 2합 8의 조건을 충족시키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나는 농어촌 12년으로 특별 전형에 해당되니까 그쪽을 잘 봐야지. 뭐 면접 역량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니까 면접이 있는 유형으로 가면 내신이 조금 낮아도 그쪽에 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정리가 되겠죠. 학생편에 보내드리는 수시 상담 카드에 그런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정리한 내용을 기준으로 수시에 유리한지 정시에 유리한지에서 출발합니다. 평균과 편차를 통해서 예상 가능한 정시 라인을 일단 한번 본 다음에,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나는 이 정도 대학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예상 가능한 정시 라인을 구성한 뒤에 그 학교들의 정시 입결을 확인해 보고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 라인을 대략적으로 보세요. 그리고 수시로 갈 수 있는 라인을 대략적으로 봤을 때 나는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는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좀 더 나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어디가 유리한지를 파악을 해서 수시 정시를 판단하면 되겠죠. 이때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정시가 나을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수시 원서를 써야겠다고 판단을 했으면 교과를 많이 쓸지 학종을 위주로 많이 쓸지 그 무게중심을 구성할 차례예요. 내가 내신이 좋은데 생기부 관리가 별로 안 되어 있으면 교과를 위주로 쓰게 될 것이고, 생기부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며 정시도 충분히 바라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학종을 위주로 좀 상향 지원 카드를 늘려볼 수도 있겠죠. 이때 전형에 따라서 수능 최저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시고요. 학종을 알아보는 경우에는 학교별 전형별로 아까 보았던 그 항목들의 가중치를 두는 그런 항목들이 다르고, 또 면접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도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전형을 좀 구별해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어느 대학, 어느 전형, 어느 학과를 쓸 건지 그 조합을 구체화시키면 되는데요. 같은 대학에 전형을 달리해서 여러 개를 지원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가고 싶다 하는 대학이 있으면 그 학과가 있으면 거기에 농어촌 전형도 쓰고 교과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학과 전형의 조합을 12개 정도 조사해서 선택해 오시면 담임 선생님과 함께 면접 일정이나 다른 변수들,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추천하는 다른 학교나 학과 이런 것들이랑 조율을 해서 후보를 줄여 나가다가 최종적으로 수시카드 6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과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앞으로 내 긴긴 인생에 매우 중요한 첫 선택이니만큼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정리를 하시다가 8월 중순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 전에 제출하시면 돼요. 중간에 어렵거나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